자, 상가건물 임대차법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공유를 잘 들으셨으면 금방 돼요. 공유에서 임대 나오면 보존행위, 관리행위. 그럼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그러죠. 사용수익이 관리니까. 그러면 임대인 나오고 공유 나오고 하니까 관리행위로서 과반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머리에 딱 잡아놓으시면 돼. 일시 사용을 위한 것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3번은 상가건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자, 지금 상가건물 임대인의 지위를 뭐 했다고요? 그 얘기는 의미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항력의 의미는 어디나 똑같다니까요. 자, 우리가 지상권에서 지상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거니까 있겠죠. 자, 치료는 반드시 줄 필요는 없지만 치료 약정하면은 줘야죠. 자, 주기로 했는데 치료를 안 주고 있어. 그럼 얼마 정도 안 줘야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는 일방적으로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2년 이상이죠. 근데 얘한테는 1년만 연체를 했어. 자, 얘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 이후에 토지를 병한테 넘겼어요. 토지 양수인이죠. 그럼 지상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별도로 얘하고 지상권 계약할 것 없이 그대로 이 지상권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된다고요. 그럼 얘는 지료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 병한테 줘야지. 근데 얘한테도 안 주더라고. 1년 안 줬어. 그럼 토지 소유권 양도 합해서 2년 됐죠?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지, 이거. 아주 지상권에서 단걸로 나오는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누구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양수인에 대해서만. 이게 대항력이라니까요. 응? 그럼 여기도 대항력 있죠? 네, 양수인인데 지금 승계 이후 연체 차임이 3기 이상이야. 그러면 상가임대차도 얼마 이상 밀리면 그러면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누가 하려니까 양수인이 하려니까 이 3기 이상은 누구에 대해서만? 양수인에 대해서만. 그래서 여기에 뭐 이후에 승계 이후에 연체 차임이 3기 이상이 돼야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 지상권의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만?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이 되지 합해서 2년이 아니라. 됐나요? 전세권이라면 자, 뭐 똑같은 얘기야. 전세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그 이후에 목적물이 넘어갔다. 누가 전세금을 내주라고? 양수인이 내주라고. 주택이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 자, 대항력 갖췄죠? 자,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누가 보증금 내주라고? 양수인이 내주라고. 이런 걸 대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임대차는 이런 게 안 되는데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지상권, 전세권, 뭐 주택인자, 삼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지. 근데 이걸 달리 보시더라고. 달리 봐. 그 얘기는 의미를 잘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맞았고. 4번 임대인은 계약이 전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자, 요것은 지금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민법에 뭘 토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차.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주택은 뭐를? 주택임대차를, 상가는 상가임대차를. 그러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특별법을 먼저 우선 해야죠. 적용 내용이. 근데 요 조문에 없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민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민법과 이제 민법은 일반법이고 이런 건 특별법이라고 그러니까 일반법 특별법 관계는 뭐 굳이 알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주임법 상임법을 보기 전에 하여간 법조문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배우시지만 어쨌든 이것도 임대차다 아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물권관계, 채권관계. 채권관계. 그럼 채권관계에서는 누가 고쳐줘야 돼요? 누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지. 되셨나요? 그러도록 하시면 돼요. 그럼 주택 같은 경우 부속물 매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예.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민법. 그럼 뭐 민법에서 부속물 매춘권은 건물 임대차에서 인정되죠? 그럼 주택은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건물이면 당연히 해야지. 예?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예. 아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런 거 인정 안 된다. 그런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 것은 민법으로 내려가면 된다니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어? 안 됐는데 뭐 빨리 끝내려니까 된다고 하니까 또 하지. 그래. 그러면 만일에 똑같은 얘기, 주택 살면서 보일러 고쳤어. 비용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얘기. 그럼 어디서? 민법에서 있잖아. 민법에서. 그래. 여기 없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 이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문제가 있을 것을 여기다 이제 적어놓은 거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다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상가임대차도 임대차니까 임대인이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지. 자, 5번은 길게 썼지만 법정갱신을 물어본 거예요.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또 그런다. 이건 갱신 요구에서 갱신할 때만 그렇다니까. 어? 예, 제한 없어야지. 법정갱신 그래서 건물주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라니까. 건물주하고 친해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지 않고 끝났으면 계속 할 수 있다니까요. 되셨어? 예. 그래서 자주 제가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딱 뻔하니까 법정갱신하고 갱신요구 맨 그런 거 내는 거지. 자, 다음 주에 또 착각해. 또. 그러니까 법정갱신하고 갱신요구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렇게 자꾸 다르다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5번 틀렸고. 자, 590페이지.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또 장난치니까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제 자꾸 느끼시면 돼요. 자,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 보증금 1억 원에 인도해서요. 어쩌고 사업자도 다 확정일자 받았대요. 옳은 것 그랬는데 이제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이죠. 예,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자, 옳은 것 끌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보시고. 1번 을은 임대차 종료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틀렸죠. 임차권 등기명령은 종료된 후에 보증금 안 내줬을 때 틀렸고.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등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전속 요건 아니다 그런데 전속 요건이죠. 취득 요건이면서 전속 요건이 되니까 이거 틀렸고. 자, 3번 을이 X 건물의 일부를 어떻게 파손했나요? 경과실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고의나 어떻게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맞고. 자, 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초과했어요. 뒤에 갱신 요구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갱신 요구는 10년 초과한 경우는 인정될 수가 없지. 법정 갱신은 되고요. 10년 넘든 상관없이. 그럼 가만히 있었으니까. 자, 5번 을이 X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사업자 등록이 이건 경매 개시 결정까지 존속하면 된다 그랬는데 조금 짜잘한 얘기입니다. 존속해야죠. 경매 개시 결정이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할 때까지. 이것까지 문제를 알기는 좀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은 뭐 경매 되자마자 그죠? 그게 아니라 한참 진행돼 가지고 배당 요구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 자, 3번입니다. 어쨌든 되셨고 594페이지. 자, 상가 건물 또 옳은 것 그랬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죠? 예,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틀린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자, 임대차 들어가려면 기존의 임대차의 정보를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받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또 두 개 설명하면 또 헷갈리니까 일단 요것만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틀렸어요. 옳은 거 올라가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자, 예? 예, 이건 맞죠. 예. 왜냐면 어디다 사업자 등록 신청했어요? 세무서에. 예. 자,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어. 자,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죠?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럴 사유라면 권리금 회수도 보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오케이. 이게 맞는 거예요. 자, 3번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기간이 7년이 아니라 10년. 자,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무한 후 종료한 후 맞았어. 어디에? 법원에 해야지 이거는. 법원에 하는 거죠. 틀렸고. 자,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돼서 무슨 갱신이에요 이거? 법정 갱신이에요. 그럼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자, 법정 갱신됐으면 기본적으로 몇 년 보고요.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하지만 해지 통고 있다고 즉시가 아니지. 3개월이죠. 항상 통고, 통지는 이해관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다 틀렸고. 자, 2번이 되겠죠? 네. 자, 작년에 나왔던 거,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한 문제 나왔는데, 52번 문제를 보시면 52페이지 39번 문제. 그 얇은 책이에요. 자,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또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을 마쳤다. 을이 이제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 뭘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죠. 모두 그런 것을 냈어요. 자, 격번 을이 폐업했대요. 대항력 있나요? 없죠. 면번 을이 폐업 신고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대요. 아까 보셨던 내용인가요? 예.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 새로운 대항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점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대항력이 있는 경우 모두 골라라 그랬다고요. 그럼 당연히 다시 등록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지. 네. 이거 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면 직접 점유하면서, 자, 병이 전차인이죠. 그럼 누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이거 있죠. 네. 그럼 대항력 있는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뭐하고 뭐 니은하고 이거 4번이 되는데, 저희 거기 그 책에는 정답이 몇 번으로 돼 있어요? 2번으로 돼 있다고요. 2번으로. 그죠? 네. 자, 이제 요게 작년에 이신청해서 받아준 문제인데, 네. 처음에 이 책이 지금 나눠드린 그 책이 그 출판사에서 급하게 하여간 빨리빨리 만들려고 가다반이 발표내고 난 다음에 만들었어요. 예. 가다반 시험 본 날 나와요. 저녁 때. 예. 그때는 2번으로 체크가 됐어요. 2번은 디귿이니까 이것만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건 뭐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업 신고를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했다. 자, 그런데 같은 번호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다. 여기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그러면 3월 10일 이후부터 6월 10일까지는 대항력이 없겠죠. 하지만 6월 10일 다시 했으니까 6월 11일 이후부터는 대항력이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다시 했다고 해서 물어봤죠. 그래 놓고 여기서는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제시를 안 했다고요. 그럼 이것도 대항력이 있는 걸로 잡아야지. 됐죠? 예. 근데 이제 가다반이 이제 니은번, 2번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거 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어쨌든 뭐, 그래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합격자 발표하면서 이제 이의신청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하면서 이제 정답을 이제 최종 정답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을 발표했는데 2번하고 몇 번? 4번 이렇게 해서 다 맞춘 걸로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야 또 이건. 또 이의신청 들어갔으면 또 제가 이의신청 했을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대항력이 있는 걸 모두 골라라 해놓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정답은 이걸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이의청에서 하면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 냈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하든지 다 맞게 안 되든지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자기네들이 이걸로 발표했으니까 고칠 수는 없고 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개만 정답으로 했다고 이게 복수 정답으로. 그것도 잘못된 거지. 어? 답 없다라고 하든지 다 맞다고 하든지 해서 그래서 또 이의청 또 들어갈 수 있었으면 또 들어갔었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그걸로 끝나가지고 또 뭐라고 한 분도 없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해야 돼. 4번으로. 딱 하나를 고른다 하면은.